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4월 15일이고요.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마감 브리핑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시황이 적중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올려드렸던 영상 다들 기억하시죠? 네. 금요일 국장 마감 후에, 자, 영상에서, 우리 한국 증시 추가 조정 나올 수 있고, 미국장 또한, 숏뷰 하락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미국은 급락을 했습니다. 마침 또 이란 이슈, 그죠?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 이슈가 불거지면서, 하락폭을 키웠고요. 그래서 덕분에 우리 국장도 큰 폭의 개파락으로 출발했습니다만은, 이란과 이제 이스라엘과의 전쟁이 제한적으로 그치면서 또 이제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 보복을 하지 않겠다. 뭐 바이든과의 전화 통화 이후에 네타냐후 총리가 더 이상 보복하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이제 이슈들이 나왔어요.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제한적인 조정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오늘 아침에 또 새롭게 나온 뉴스로는 오늘이죠. 우리나라 시각으로 4월 15일 전후로 또다시 뭐 대응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아직까지는 정해진 게 없어요. 네, 변수가 많이 있습니다. 네. 하여튼 뭐 오늘 증시 분위기가 그랬고요. 아시아 증시는 전체적으로는 좀 밀리는, 아무래도 미국 증시에 영향을 받은 거죠. 전체적으로는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원달러 환율이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2월부터 제가 계속 중기 상승뷰를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해드렸고, 결과적으로는 이 또한 적중하고 있습니다. 네. 30원대에서부터 제가 롱뷰 말씀드렸거든요. 지금 최대 4% 이상 급등이 나온 거예요. 오늘 기준으로 최대 86원까지, 1386원까지 올랐더라고요. 네, 많이 올랐죠.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뭐, 어디까지 올랐지는 저도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만, 제 개인적 소견으로는 90원에서 95원 정도를 단기 고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국장 수급인데요. 코스피와 코스닥 둘 다 외국인들의 매도,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의 양 매도가 나왔고요. 업종별로 보게 되면은 코스닥에서는 일반 전기전자 섹터에서 순매수가 들어왔고요. 네. 최대 순매도는 제약 섹터에서 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코스피에서는 금융 섹터와 운수장비에서 순매수가 들어왔고요. 그리고 전기전자에서 순매도가 나왔어요. 일반 전기전자, 코스닥에서 일반 전기전자라고 하면 요건 이제 에코프로라고 보시면 돼요. 에코프로 BM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에코프로 BM이 해당 섹터에서 시가총액 비중이 50%가 넘어요. 네, 그래서 일반 전기전자는 에코프로 BM이다라고 보셔도 상관이 없어요. 무방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고, 코스피는 계속 뭐 진짜 거의 한 2주 넘게 전기전자 중심의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나오다가 정말 오랜만에 전기전자 쪽으로 매도가 나왔는데, 이 연속성을 띄는지 여부가 중요하겠죠. 그죠? 좀 더 지켜봐야 될 부분입니다. 자, 우리 최근에 국장이 2주 넘게 하락을 하면서 단기 과매도권에 들어갔어요. 하지만 아직 외국인들 순매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 코스닥 지수에서 코스닥 지수가 바닥이었었을 때 사례를 보게 되면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분명히 조금씩은 들어와요. 그러니까 최바닥권에서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들어올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지만, 중요한 건 반등 전에는 무조건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잡힌다. 반등이 나오면서 잡힐 때도 있고, 그죠? 이렇게 반등 전에 잡힐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하지만 지금은 일주일 넘게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없죠. 그죠? 예. 이러다가 내일 갑자기 외국인 순매수 확 들어오면서 지수가 올라가게 되면은 단기 바닥 시그널로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아무튼 아직까지는 외인의 순매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지켜봐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차트상으로는 사실상 바닥 근접한 느낌이 좀 있긴 있는데, 수급이 조금 오늘 수급이 조금 아쉬웠다라는 거예요. 예. 자, 국내 증시 이슈 분석입니다. 아까 제가 잠깐 설명드렸습니다만은 주말 동안에 이란이 이스라엘에 대한 대규모 공습을 개시하면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크게 고조가 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크게 피해가 있었던 건 아니고, 뭐 뉴스들을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은, 예. 중요한 것은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이스라엘이 이란 공격에 15일 오늘이죠. 네, 대응 예상한다라는 보도가 있었었는데 아직 모릅니다. 네, 뭐 정말로 대응을 할지 안 할지는 아직 몰라요.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아무튼 이런 속보가 나왔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현 상황을 좀 더 예의주시해야 된다. 그죠? 네, 여기도 제가 적어놨습니다만은 전쟁이라는 것 자체가 예측할 수가 없죠. 그죠? 예측하기 어려운, 매우 어려운 그 변수 중 하나이기 때문에 아직 긴장을 늦출 수는 없다라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국내증시 기술적 분석입니다. 네. 차트상으로는 보시면 이제 코스피인데요. 맥점. 자, 여기
밑에서부터 올라오던 이 지지선이 있어요. 지지받았고 61선에서도 지지받았고 거기다가 볼린저 밴드 하단입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매수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 아주 괜찮은 그런 구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수급만 조금 더 받쳐주면 사실 코스피의 수급은 나쁘진 않아요. 코스피는 이때까지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제법 들어왔었거든요. 네, 보시면 네, 대부분 다 순매수죠. 그죠? 매도가 별로 없습니다. 코스피는. 그래서 코스피 수급만 보면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은데 일단은 뭐 그래도 코스피만 반등이 나오지 않을 거 아니에요. 코스닥 나오면 코스닥과 같이 반등이 나오겠죠. 그래서 코스닥이 일단 바닥을 찍는 게 중요하다. 자,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맥점. 네, 이렇게 맥점을 그어놨는데 맥점 하단 그리고 볼린저 밴드 하단, 그죠? 예, 그리고 단기 과매도이기도 하고 마찬가지로. 그래서 단기 과매도에 따른 저점 분할 매수 유효합니다.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둘 다. 잠시만요, 여러분. 일단 단기 과매도에 따른 분할 매수는 유효하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신이 아니기 때문에 최저점이 어디다, 여기서부터 무조건 올라간다, 이렇게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죠? 아무리 제가 뭐 시황을 잘 봐도. 네, 하지만 기술적으로는 단기 바닥에 가까워진 느낌은 분명히 듭니다. 네, 조만간 반등이 나올 것 같은데 수급이 외국인들 매수세가 좀 확실한 어떤 매수가 들어오면은 그때부터 좀 적극적으로 매수해도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미국 증시 분석입니다. Fear and Greed 인덱스는 지금 최근 제가 봤던 것 중에 지금 투자 심리가 가장 낮아요. 네, 그죠?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진짜 2월, 3월까지만 하더라도 계속 그리드 아니면 익스트림 그리드였었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뉴트럴까지 내려왔고 이제 46까지 왔어요. 그죠?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면서 이제 뉴트럴까지 내려왔는데 좀 더 지켜봐야 되겠죠. 자, 이벤트 매크로 보면은요, 이제 본격 어닝 시즌입니다. 이번 주부터 이제 금융주들, 뭐 오늘 같은 경우에는 골드만삭스, 좀 전에 골드만삭스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 나오면서 다우 선물 지수가 좀 슈팅이 나왔었는데, 아무튼 보통 이제 금융주들부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또 중요한 종목도 몇 개 있고, 그래서 어떤 종목들이 언제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지 이런 일정 같은 거 체크를 하는 것도 중요하겠다. 그리고 페드워치 상으로는 지금 6월달 금리 인하 확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예,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60%에서 뭐 16%까지 갔다가 이제 21.6%까지 왔고, 동결 같은 경우 6월달 동결 같은 경우에는 지금 77%까지 올라온, 그런 77.5%까지 예, 올라온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이게 중요한데요. 지금 이제 페드워치 상에서의 확률인데 이게 현행이죠. 지금 5.25에서 5.5, 이게 현재입니다. 현재고 지금 이제 5월달 FOMC 회의 있고 6월 있고 7월달도 있는데 7월도 지금 동결이 나오고 있어요. 네. 제가 여러분들께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경제가 좋다, 거기다 원자재까지 올라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 페드가 금리 인상을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그죠? 제가 계속 말씀드렸어요. 경기가 좋을 때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물가가 다시 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거기다 최근에 CPI라든지 PPI라든지 보게 되면은 물가가 안 잡히고 조금씩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잖아요. 그죠? 페드가 바보가 아닙니다. 네. 근데 물론 정치적 이슈, 바이든이 분명히 페드를 알게 모르게 압박을 할 것이기 때문에 올해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 미국 대선 전에 금리 인하는 분명히 나올 것이다. 그죠? 네, 나오는데 3회에는 솔직히 무리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제가 저번에 무료카톡방에서 말씀드렸던 게, 전 개인적으로는 한 7월 전후, 네, 개인적으로는 7월 전후에 금리 인하 한번 하지 않겠나라는 말씀드렸었는데, 일단 현재 페드워치 상에서의 컨센서스는 9월 달에 한번, 그죠? 9월 달에 한번 하고 12월 달에 한번 하는 걸로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지금 3회에서 2회로 줄어든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시장에는 사실 올해 미증시 많이 올렸잖아요. 시장에는 3회의 금리 인하가 이미 반영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죠? 네. 이게 아직 정말 현실화 될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 진짜 3회가 아니라 2회가 거의 굳어지게 되면은 그때는 시장이 어느 정도 올랐던 거를 토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된다. 명심하시고. 자, 이건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가 4.57%를 돌파를 했어요. 지난주에 급등 나오다가, 자, 이란
중동 리스크 부각되면서 국제금리가 빠졌었거든요. 왜 빠지냐면 그 국채는 뭐예요, 여러분들? 안전자산이죠. 그죠? 네. 채권은 안전자산이에요. 특히 미국이 말하는 미국 국채는 최고의 안전자산이라고 봐도 무방하죠. 자, 중동 리스크가 커지게 되면 사람들은 아무래도 그 투자 심리가 위험자산에서 안전자산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이 안전자산, 즉 채권, 만약에 이제 국채 쪽으로 몰렸다. 국채 쪽으로 몰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가격이 뜁니다. 주가도 마찬가지잖아요. 수요가 몰리면 가격이 올라가요. 가격이 올라가면은 채권은 어떻게 되느냐? 가격과 금리가 반비례합니다. 네. 그래서 가격이 뛰게 되면은 금리는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국제 수익률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가격이 올라가면.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지난주 금요일날 채권 가격이 올라가면서 살짝 빠지는 국제 수익률은 살짝 빠지는 모습을 보였는데, 하지만 다시 급반등이 나오고 있죠. 그죠, 여러분? 네. 채권 지금 수익률 보시면은 어떻습니까? 작년에 한참 미증시 부담 요인으로 작용했었던 10년물 국채 금리가 네, 여기를 뛰어넘었다. 뛰어넘고서도 아직 진정되지 않는 모습이에요. 분명히 시장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요거 우리 염두에 둬야 됩니다. 네. 자, 그리고 구리 원자재, 구리라든지 원유라든지 원자재 상품 랠리는 아직까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보스틱이라든지 카시카리 같은 이런 어떤 일부 연준위원들이 매파적 발언, 입장을 바꾼 거죠. 네. 매파적 발언을 계속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그 4월 15일까지 미국 소득세 마감일이라는 점, 물론 이건 뭐 어디까지나 일시적 이벤트라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미국 지수 분석입니다. 지난주 목요일날 장대 양봉이 났다가 금요일날 이제 이란 이슈로 급락을 했는데 양봉을 거의 다 토해냈어요. 네, 토해냈는데 짱대 양봉이 나왔거든요, 지난주에. 근데 이제 분봉 흐름상 과매도로 끝이 났어요. 분봉이 지난주 미국 공장 분봉이 과매도로 끝이 났기 때문에 보통 이제 과매도로 끝이 나게 되면 다음날 갭 상승을 많이 합니다. 반대로 과열권으로 끝이 나게 되면은 다음날 갭 하락으로 출발하는 경우가 많아요. 확률상 오히려 갭 상승 내지는 장 초반 상승 파동. 갭을 띄우면서 출발하거나 아니면은 갭을 안 띄웠을 경우에는, 갭을 안 띄우거나 갭 하락을 했을 경우에는 장 초반에 반등이 나올 수 있다, 그 말이죠. 지난주 과매도로 끝이 났으니까.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이제 장 초반 분위기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전 추세적 관점에서 봤을 적에는 추세적 관점에서는 저는 계단식 하락 파동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네. 어디까지 빠질지는 좀 더 분위기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일단 저는 앞으로 조금씩 약해지지 않을까. 이때까지 사실 나스닥이 너무 강했어요. 그죠? 보시다시피 정말 오랜 시간 동안, 그러니까 사실 조정폭도 정말 얕았거든요. 지금 자세히 보면 볼린저 밴드도 안 깨졌어요. 나스닥 100지수는. 네. 나스닥 종합지수도 보시면은 나스닥 종합지수는 아예 볼린저 밴드 근처까지도 가지도 않았습니다. 그죠? 최근에 매크로가 좀 정말 뚜렷하게 부정적으로 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스닥 지수는 볼린저 밴드 근처에 나갔다. 이 말은 뭐냐면 정말 견조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증시 흐름이 너무 견조해요. 솔직히 좀 머리는 납득이 가지 않은 정도로 이상하다 싶을 정도로 견조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좀 불안하더라고. 이러다 갑자기 한 방에 확 빠지는 거 아니겠나. 한 방에. 네. 좀 불안감이 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저는 제가 뭐 많이 사례 분석도 많이 해보고 했습니다만은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는 조금 쉬어갈 때가 됐다. 이미 뭐 살짝 쉬고 있었습니다만은 지금 나스닥이 보여주는 모습은 가격 조정보다는 기간 조정이죠. 가격 조정은 작년 8월달처럼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이렇게 많이 올라가면은 빠지는 거, 이런 걸 가격 조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얘가 옆으로 살짝 비스듬하게 가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기간 조정이라고 표현을 하죠. 지금 나스닥 지수는 기간 조정을 거치고 있는 모습인데, 개인적으로는 지금 나스닥 100지수 보시면은 볼린저 밴드 하단까지도 안 갔거든요, 얘가. 그죠? 저는 이 정도는 가지 않을까. 볼린저 밴드 하단을 깨는, 이탈하는 모습은 나오지 않겠는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뭐 오늘 바로 깨진다는 소리는 아니고, 모릅니다. 그거는 저 신이 아니기 때문에 알 수 없는데, 아무튼 저는 조금씩 빠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S&P 500이 좀 재밌는데, 얘는 처음으로 작년 11월 달 이후로 지금 처음으로 볼린저 밴드 하단을 깼습니다. 처음이에요. 나스닥도 안 깨졌는데 S&P가 드디어 깼어요. 그죠? 그러니까 나스닥이 사실상
탄력이 둔화됐던 건 3월 달부터 탄력이 둔화가 됐고, 나스닥 지수가 탄력이 둔화될 적에 S&P는 오히려 올라갔거든요. S&P는 21선 근처까지도 안 갔어요. 계속 올라갔어요. 그렇죠. 그러다가 4월 달 들어서는 쭉쭉 빠지면서 볼린저 밴드도 지금 이탈을 해버린 거죠. 네. 때문에 볼린저 밴드에 보통 닿게 되면은 확률상 기술적 반등이 잘 나오죠. 그죠? 네. 나오는데 개인적 소견으로는 반등은 제한적이지 않을까. 제한적인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그동안 사실 너무 올랐어요. 너무 오르기도 했고 했기 때문에 오름이 있으면 내림도 있는 거죠. 그죠? 또 산이 높으면은 골이 깊다. 뭐 이런 그 주식 격언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나스닥과 똑같은 뷰입니다. 추세적 관점에서는 계단식 하락 파동이 나올 수 있다. 즉 무슨 말이냐면은 반등이 나오면 쇼뷰, 그죠? 제가 지난 3월달부터 꾸준하게 말씀드렸던 거잖아요. 반등시 쇼뷰 마찬가지입니다. 반등 나오면 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계단식 하락이잖아요. 반등 나오면 쇼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락시 롱뷰입니다. 네, 하락하면은 롱뷰다. 왜냐면 원위로 빠지진 않을 테니까요. 추세가 너무 강했기 때문에 빠지면 롱이고 반등 나오면 또 숏이고 계속 가져가기보다는 사고 팔고 하면서 가는 게 좋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우존스가 4월달에 오히려 하락률이 1등이었어요. 이 세 지수가 항상 똑같이 움직이지 않거든요. 네. 차트 등락률을 보게 되면 1등으로 많이 빠진 게 다우입니다. 네. 다우는 지금 벌써 보시면 121선 근처에 지금 도달했어요. 다우는 121선 근처에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개인적 소견으로는 이제부터 그러니까 지금 완전 달라요. 차트가. 그죠? 나스닥이 횡보하고 S&P가 비스듬히 빠질 적에 다우는 쭉쭉 떨어졌거든요. 그죠? 그래서 먼저 빠졌으니까는 많이 빠졌으니까 안 좋은 거 아니냐. 물론 뭐 안 좋았으니까 빠졌겠죠. 하지만 기술적 관점에서는 저점 매수 관점으로, 네, 과매도에 따른 어쩜 저점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는 게 유효하지 않겠는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물려도 될 자리 같아요.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정도면은 서서히 물려도 되지 않겠는가. 조금씩 모아가는 전략으로 가면은 단기적 관점에서 좋은 어떤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나빠보지 않아요. 차트가 많이 빠졌죠, 그죠? 하락률 1등입니다. 네. 또 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현재 우리 4월달 우리 유료회님들 지금 선물 대박 수익 나고 있는데 지금 가입하시기 되게 좋은 찬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네. 가입하시자마자 회비도 바로 물론 여러분들 하시기 나름이겠습니다만은 리딩을 얼마나 잘 따르시느냐 그게 이제 중요한 변수가 되겠습니다만은 지금 정말 엇박자 내지 않고 혼자 매매하는 것만 하지 않으신다라면 리딩대로만 따라주신다라면은 꽤 좋은 성과 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시점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혹시라도 가입에 관심이 있으셨거나 하시면은 지금이 가입 적기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네. 4월달 들어서 지금 우리 흐름 아주 좋습니다. 큰 수익 나고 있죠, 그죠? 네, 좋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